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 FOMC 정례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하에 머뭇거리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당분간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것이다. 이런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금리는 어디로 갈까요?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연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1월, 3월, 5월, 6월 4회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애가 타다 못해 화를 내고 있는데요. 교수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연준이다. 점도표를 보고 또 점 찍은 사람들 보고 자,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는 연준 의원들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서 파월 의장은 그냥 자기 길 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FOMC 회의 평가 좀 해주시죠. 예, 뭐 파웰이 그 가장 힘이 센 위원이기는 확실하지만요,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버냉키 시대서부터는 요게 좀 민주주의 비슷하게 다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게 파월 혼자의 뜻을 보인다기보다는 그 FOMC 모든 위원들의 뜻을 보인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건데요. 19명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그 경제 전망도 같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은 다소 증가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금년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PCE 기준으로 본다면 3.0% 되는 것으로 0.3%포인트 올렸고요. 근원도 역시 0.3%포인트 더 높아질 거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좀 둔화될 거다. 그 3월에는 1.7%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은 1.4%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업이 그 연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일자리를 보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그 실업률이 4.4에서 4.5%밖에 더 안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늦추겠다는 그런 뜻을 표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력하게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연준은 정치권을 따라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내리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연준 쪽에서는 내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금리를 내리고 싶다면은 전략을 좀 잘못 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말을 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 내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네. 말을 할 때마다 아마도 연준은 좀 느리는 것을 좀 확률을 내릴 거고요. 그다음 그렇지만은 지금 전표가 나왔는데 뭐 전표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렇게 파월 의원장이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뭐 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도 2번 인하할 거다. 0.5%포인트 인하할 거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것은 그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고 하니까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율이나 지금 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더 높아지면은 요것보다 덜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전반적으로 짚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미국 FOMC도 그렇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말에 되게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성명서가 같이 나오는데 그 몇몇 문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힌트를 좀 줍니다. 이번에 6월 FOMC 성명서에서 좀 어떤 힌트를 찾아볼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막 얘기했지만은 실업률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런 언급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괜찮다. 예, 고용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주로 인플레이션을 제일 목적으로 잡고 있는데 연준은 두 목표를 동등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물가하고. 예.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성장보다는 일자리에 더 우선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감소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면은 금리를 내릴 이유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고용 괜찮다. 예, 그래서 네. 고용 괜찮다. 그 다음에 성장하고 전망이 좀 덜 불확실해졌다. 그 다음에 그 노동 시장과 물가가 또 역시 덜 불확실해졌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향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뭐 실제로 해소될지 않을지는 이제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너무 뭐 손을 댈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또 역설적으로 아직까지는 또 물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 이유가 미리 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일까요? 파월 의장이 여름까지 보겠다. 이제 7월에 진짜 상호 관세 매기는 이것까지 보겠다. 와, 계속 기다리네요, 파월 의장은. 아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정보기 위주의 경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게 많은데 네. 아직까지도 상품은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145%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들이 화물을 좀 적게 가져가는 배들이 미국 그 서부에 도착하는 거는 5월 중순 내지 하순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동부는 예. 한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선 6월 말에요? 6월 중순이요. 한 달 차이가 납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예. 않고 있지만은 월마트 같은 데서 특히 그 재고가 떨어지는 상품서부터는 지금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 더 무서운 거는 품귀 현상이죠. 아까 예. 얘기했지만 화물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물가 상승은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는 재고가 떨어져 가지고선 재고가 있어 가지고선 거기에 따른 물가 현상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 중국에 대한 그 관세율이 145% 예상됐을 때는 수입을 아예 못 하든지 아니면 가격을 뭐 2배, 3배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세를 30%로 줄였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좀 풍기 현상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다시 재고를 채울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싸게 채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많이 그 기업들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만큼 물가가 인상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물가 인상은 보일 거고 그게 얼만큼 보일 거냐 그것은 동부에서 일단 물건이 부족하기 시작했을 때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6월 중순 한 지금 정도 네.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려야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7월이 되면 6월 물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8월이 되면 7월 물가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름 7, 8월은 계속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승부를 낼 것 같은데 만에 하나 7,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해주고 유예해주면은 또 그냥 해피엔딩 돼버리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따른 품귀 현상은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지금 얘기했던 그 물건이 오는 타임 레그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물가는 물가 자체는 지금 당장 물건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채우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채울 수가 있다. 그래 관세도 풀어주고요. 예, 관세 풀어주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내일 뭘 할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오히려 배제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렇죠. 봐줄 수도 있고. 예. 가전제품에 또 그냥 관세를 맞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뭐 경제 성장률 전망까지 셉도 같이 나오는데 성장률 전망은 하향하고요. 반면에 또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또 상향 조정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경제학에서 배운 물가 올라가고 성장률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용인한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인한다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좀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요. 네. 1분기의 성장률은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였죠. 예. 그런데 지금 GDP now 그러니까 애틀랜틱시의 연준이 실시간 GDP 성장률을 계산하는 거 보면은 어저께 확인해봤더니 연율로 3.4%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회복이 네. 그만큼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뭐 노동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연준하고 그 주식 시장도 좀 안이하게 좀 돌아섰잖아요, 미국에. 네. 그런 이유가 지금 이렇게 그 미국 경제가 우리가 1분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게 그 타코라고 그러죠. 네. 트럼프는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후퇴한다.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여기서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심해질 것 같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원인되는 자기 정책을 다 후퇴할 것 거다. 같다고 아. 그렇게 계산해가지고선 지금 그래도 좀 안이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네. 상당히 많은 분석가들이 그러면은 위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네요. 네,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모르네요. 네, 그분들은 또 과소평가하고 시장은 또 트럼프가 결국은 해주겠지 이렇게 평가하고 아마도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을까지 여름에 다 보고 9월까지 뭐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악화됐고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디엇이다, 이 바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연준에 지금 바보가 있다. 누가 봐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잖아요. 금리를 안 내려주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연준은 자기들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일종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너무 정치권을 따라가면은 그리고 70년대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예. 연준이 정치권을 너무 따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연준이 독립성을 지키는 데 따라서 오히려 주식이나 금융시장이 잘 될 거고 트럼프가 만약 그 연준까지 조절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문제들도 지금 그 두려워하는 분석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파웰 의장이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할 수밖에 더 없는 게, 뭐 지금은 좀 안정화됐지만은 한 5월에 그 국채 시장이 굉장히 요동쳤죠. 네. 그게 일부는 관세에 따른 뭐 물가 상승이나 뭐 그 정책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요동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와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이제 또 혹시 국채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미국 재정 적자에 가장 지금 염려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예산안이 지금 있는 대로 통과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재정 적자 수준이 상당히 늘 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채 부담도 상당히 늘게 된다는 거죠. 감세안이죠. 네. 예, 감세안이지만 또 지출은 그렇게 줄이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선 요게 만약 그 금리가 높은 때에 적용된다면은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뭐 지금 국방비보다 이미 그 이자 부담이 더 높고 그리고 예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또 그 이자 때문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역시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입장에서 또 민간 경제도 역시 네. 그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연준 내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제 3, 6, 9, 12월 분기마다 점을 찍어가지고 향후 금리 전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점은 일단 올해 2번 금리 인하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라고 점 찍은 분들이 기존의 4명에서 또 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점 이제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묘안이 뭐냐. 바로 당장 다음 달일 수 있습니다. 신임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해놓고 기존의 제롬 파월 레임덕을 만들겠다. 근데 신임 의장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시장 금리는 그냥 먼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연준은 이제 완전히 트럼프 손아귀에 들어갑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예.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새로 연준 의장을 선택한 다음에 미리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시장에
악약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함부로 뭐 누구를 신임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할지 몰라도 예. 그래도 이 조기 인선은 없다. 조기 인선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 인선이 있다고 해도 금리가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면은 그 뭐 철회하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떨어지는 건 그렇게 하고 좋은 거 있으니까. 아닌가요?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예.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네. 게 좋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채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5월에 봤던 것처럼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가장 현재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예산안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전표 같은 경우는 뭐 파웰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전표는 뭐 믿을 만한 게 안 된다. 네, 그리고 좀 보면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긴 한데 예. 우리가 왜 전표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중요시 보느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 저거밖에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점도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또 점도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 저 베이스로 그러면 도대체 연준은 언제 금리를 내릴까? 시장은 거의 한 목소리로 이제 9월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것도 같아요. 7, 8월에 볼 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월에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9월 다음에는 10월, 12월 네. 있으니까 진짜 2번 내린다면은 그 3번 중에서 2번을 내려야 되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의심 가지고 있는 예. 것은 만약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면은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7월, 8월에 진짜 관세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첫 인하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그건 그때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예. 만약 관세 지금 현재 연준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영구적인 효과가 아니라 임시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타격이 더 크다면은 그러면은 금년에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7, 8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정말 중요하고 7,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관세 정책을 얼만큼 철회하는지 온화하게 바꾸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국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우리 한국은행 이야기까지 와보도록 할 텐데요. 영국은 아마 연준 보고 동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스위스 말입니다. 스위스가 제로 금리가 됐어요. 지금 스위스는 어떤 상황이죠? 거의 뉴스는 안 다루는데 스위스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또 해버렸더라고요. 그게 뭐 나라마다 특징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스위스 차원에서는 좀 이런 걱정을 하지 않나 좀 의심되는 면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들이 좀 불확실하니까 예.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좀 잃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투자할 장소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국제 예. 투자자들이. 예. 그래가지고선 미국 달러는 약화됐지만은 다른 나라 통화들은 좀 강화되지 않았어요. 많이 강화되죠. 예. 네. 그래가지고선 그게 좀 스위스에 흘러가면서 네. 그러면서 스위스의 스위스 프랑. 네, 스위스 프랑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좀 보기 상쇄하려고. 위해서 네. 금리를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네. 뭐 하여튼 그 나라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자, 영국은 또 동결을 했고 스위스는 인하를 했고 특히 이제 또 통화 정책에서는 중요한 게 대외적인 변수도 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당장 여러분 이번 주말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 중동 리스크를 참 대비하기 중앙은행들도 힘들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좀 습득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 이스라엘의 인질 침투 사건이 있었을 때 하마스 테러. 예, 하마스 테러.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드론 습격이 있었을 때 예. 그때도 며칠은 요동쳤지만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서도 요게 좀 장기화될지 모르겠지만은 요게 지역전으로 유지된다면
그러면은 뭐 그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뭐 지금 주식시장, 우리나라 시장이든 뭐 미국 시장이든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그냥 갑자기 그냥 전쟁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예측을 잘 못하는 어떤 큰 사건이 터진다면은 요게 큰 요동은 칠 수 있다는 거지만은 네. 그렇지만 지금 양쪽이 다 전쟁을 자기네들 국경 외에 전파시키고 싶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크게 확장시키면은 미국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고 이라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좀 비교적 그냥 두 나라끼리만 영향 주는 그런 전쟁으로 유지될 거다.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시진핑과 푸틴은 또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마치 이란을 좀 지켜줄 것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함부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이란을 뛰어들어봤자. 도와줘가지고선 뭐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게 지금 확실치 않고요. 예. 지금 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골치 아프고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골치 아픈데 여기에 전선을 또 하나 추가하고 싶으냐? 그건 좀 애매하죠. 자, 우리 한국은행 이야기로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초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점도표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우리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특히 제롬 파월이 주춤주춤한다면 우리가 바로 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우리의 통화 정책이요?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추경이 들어갔고 금리 2번 내려갔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그렇죠. 요동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 가지고선 부동산 시장만 도움 준다면은 이거는 내리는 게 오히려 해가 되니까. 집값. 예, 그러니까 일단 7월에 이제 DSR 강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9월 FOMC 회의니까 오히려 우리도 가을까지도 버틸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예.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금리 역전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제가 총알이라고 부르는데 그 총알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써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